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새벽 유튜브 라이브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잇따라 투약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. 전 씨 일가 비자금에 대한 폭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분위기죠.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혐의는 사실이었다고 주장하는 회고록을 내면서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. 네, 오늘 국회 상황실은요, 지금은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,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. 먼저 전 씨,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폭로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. 손자 전우원 씨가 직접 나섰습니다.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. 전 재만 씨입니다. 현재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서 다나스테이트라는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입니다. 검은 돈의 냄새가 납니다. 네, 전 씨는 전직 대통령인 할아버지를 학살자라고 표현했죠. 가족들이 최소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아픈 가정사에서 받은 상처까지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는데요. 본인의 친어머니도 비자금 세탁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가족들이 어머님한테 엄청난 양의 비자금을 채권 등등의 형식으로 준 바 있습니다. 법에 걸리니까 지인들에게 특정한 돈을 지불을 하고 채권을 돈 세탁하는데 도와달라고. 네, 그런데 이 전 씨가 폭로한 것 가족사만이 아니죠. 친구와 지인들이 마약이나 성매매, 불법 촬영 같은 이런 범죄를 연루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. 사진과 소셜미디어 계정까지 여러 개 올렸습니다. 이 중에는 현역 공군 중위로 복무 중인 군인도 2명이나 있어서요.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선 상황이죠. 전 씨는 오늘 새벽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본인도 마약을 했다면서 자수하겠다고 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마약을 먹어야지 검사를 받고 형을 살 것 아닙니까? 네, 그러더니 급기야 이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물을 직접 잇따라 투약하는 모습까지 공개를 했는데요. 이후에 횡설수설하고 흐느끼다가 고성을 지르는 등 환각 증세를 보였습니다.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. 라이브 방송은 중단이 됐습니다. 주 뉴욕 총영사관에 따르면 전 씨는 현재 체포된 상태는 아니고 치료를 위해서 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. 전 씨가 다니는 교회에는 한때 이 상태가 위중하다. 기도를 해달라 이런 게시물이 올라왔었는데 다시 호전됐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. 전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현재 삭제가 됐고 유튜브 영상도 규정 위반으로 내려진 상태입니다. 전 씨는 이 방송 초반부에서는요. 온라인으로 52,265달러, 우리 돈으로는 약 6,800만 원을 직접 기부하기도 했는데요. 재산을 환원한다 이런 취지입니다.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전 씨의 기행, 전 씨가 한 폭로의 신빙성을 좀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이죠. 하지만 그 폭로의 내용 자체는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여러 언론들과 연쇄적으로 인터뷰한 내용들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보시면 경호원들에게 돈을 보내서 이 경호원들의 이름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주식을 가족 멤버들에게 양도를 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세탁했다. 이런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고요. 또 아버지 전재용 씨가 보유했던 회사 BL에셋이라는 회사의 지분 그리고 다른 이론 포함해서 수십억을 증여를 받았다. 그런데 지금은 그 주식들을 모두 새어머니 박상아 씨에게 넘기는 서류에 사인을 해서 지금은 세금만 남았다.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. 과거 이 주말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 침실에 돈이 든 가방이 항상 있었고 고액의 유학비는 연희동에서 일하던 아주머니의 계좌를 통해서 보내주더라. 이런 말도 했는데요. 이런 모든 말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건 죽을 때까지 5.18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고 전 재산은 29만 원뿐이라면서 뻔뻔함으로 일관했던 이 전두환 씨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. 내가
사람들 보면 내 사진은 꼭 비틀어지게 인상을 납니다.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대해서는 아직 감정이 안 좋은 거야. 내한테 당해보지도 않아놓고. 정동아! 이순자! 대국민 사랑하라 이놈들아! 정동아! 우리 사랑한다! 대국민 사랑하라 이놈아! 정동아! 네, 폭로가 이어지자 할머니인 이순자 여사는 이 전 씨에게 할미 품으로 제발 돌아와라.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최선을 다해보자.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낸 사실도 공개를 했습니다. 전 씨는 가족이 무섭다라는 내용을 달았는데요. 소름이 끼쳤다면서 지난해 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열흘 동안 입원을 했을 때도 안부 문자 하나 없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. 전 씨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는 민주주의의 영웅이고 광주민주화운동은 폭동이었다는 세뇌 교육을 받았다고도 말했는데요. 실제 이순자 여사의 생각 이렇게 공개가 됐었죠. 민주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? 저는 우리 남편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이 전 씨의 폭로가 사실이고 비자금을 실제로 찾아내더라도 현재로서는 법적인 추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. 전두환 씨 본인이 사망을 했고 이 추징금은 가족들에게 상속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. 검찰은 전 의원 씨의 폭로에서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앞서 사망 뒤에도 추징을 할 수 있는 전두환 3법을 국회에서 추진한 바가 있지만요.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. 전두환 씨가 사망하기 전인 2020년 6월 재산을 상속받은 가족에게도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전두환 3법이 발의됐습니다. 법원은 상속자의 재산까지 추징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습니다. 네, 전 씨 관련 소식은 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고요. 상황실에서 다룰 두 번째 전직 대통령, 고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.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책임자로 이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회고록을 발간했습니다. 제목은요,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겁니다. 출판사인 조갑제닷컴이 배포한 책 소개에 따르면 이 책에는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다툼의 여지 없는 사실이었다, 이런 주장이 담겼다고 합니다. 노 전 대통령 아들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이 명품 시계와 640만 달러, 우리 돈으로 약 83억 원을 받았다면서 유죄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었다,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. 그러면서 이미 고인이 돼버린 노 전 대통령이 과거 검찰 수사실에서 했던 말도 구체적으로 책에 공개를 했는데요. 혐의를 당시 부인했던 노 전 대통령이 이 부장 시계는 뺍시다, 쪽팔리잖아 라고 말했다. 그리고 박연차 전 회장과의 대지를 거부하다가 이 전작 박 전 회장을 만났을 때는 박 회장 고생이 많습니다. 저도 감옥 가게 생겼어요. 감옥 가면 통방합시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. 민주당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습니다. 대통령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 검사가 검사 정권의 뒷배를 믿고 날뛰는 행동이라고 봅니다. 노무현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것이고요. 정치 검사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. 네,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은 더 있습니다. 이 책의 부제는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인데요. 이 전 부장은 이 책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서 냉랭했던 진보 언론들과 또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. 특히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무능한 변호인이라면서 도대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썼는데요. 문 전 대통령이 검찰을 비난하면서 이 사후에 노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대통령까지 됐다, 이런 주장도 폈습니다. 주위를 둘러봐도 가까운 사람들 모두 등을 돌리고 믿었던 친구이자 동지인 문재인 변호사마저 곁에 없었다.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. 네, 본인이 책임지고 있던 검찰이 피의 사실을 공표해서 이 노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타격이 됐던 이른바 논두렁식의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. 1차적으로는요, 이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혐의를 자꾸 부인하는 글을 썼던 노 전 대통령 때문에 검찰의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다,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. 그 다음으로는 당시
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면서 책임을 본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돌린 겁니다. 관련 보도에 이 국정원의 관여가 있었다는 주장은 계속 있어 왔죠. 이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이 사건 처리에 관해서 국정원장이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가지고 의견을 준 거잖아요. 불구속으로 하라. 대통령도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 못하게 돼 있어요. 저건 원칙이죠.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 건에 대해서 전임 대통령을 이렇게 구속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판단을 했다면 법무장관에게 지시해서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검찰총장을 지휘해서 이것을 불구속 기소하도록 처리했어야죠. 네, 그런데 이 전 부장이 이렇게 주장을 한 건요. 보도가 잘못됐다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. 검찰의 수사는 정당했다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. 노 전 대통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한 이후에 쫓기듯 검찰을 떠났던 이 전 본부장이 14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회고록을 낸 배경, 이 검사의 명예 회복을 해보자 이런 거였을까요? 책에는 이렇게도 썼다고 합니다. 검찰 수사가 노 전 대통령의 자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.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든 수사해야 한다. 그것이 검사의 소명이다. 네, 민주당은 이인규 전 부장검사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이라면서 검찰 후배인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니 이제 내 세상이 돌아왔다고 외치고 싶은 거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. 이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가 관심을 끌었던 건 전 씨 일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반성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었죠. 마약 투약 범죄자의 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추징금 환수하는 별개로 이 진실을 밝히는 수사의 계기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.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투약해 병원행, 노무현 수사 회고록 낸 이인규,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.